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동영상 처리 분야에서 인기 있는 FFmpeg 라이브러리를 C# 언어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강의 내용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저는 동영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작하세요 C#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하고 있는 일도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능 모니터링 제품 중 .NET 환경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코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FFmpeg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사실상 FFmpeg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한 무게를 두지는 않고 C# 개발자를 위한 목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의 특성상 이름을 매번 FFmpeg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혀가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전체에서 단순히 이것을 mpeg 라이브러리라고 가능한 줄여서 부를 것이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mpeg 라이브러리는 C++도 아니고 순수 C 언어로 구현된 동영상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역사가 매우 오래돼 코드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능상의 이유로 인해 전체를 매니지드 언어로, 즉 C# 언어로 완전하게 포팅된 라이브러리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겟으로부터 mpeg 관련한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해도 결국 그 패키지 내부에서는 반드시 C 언어로 빌드한 바이너리 파일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의 경우 mpeg 관련한 네이티브 DLL 파일이 있어야 하고, 리눅스 환경이라면 SO 확장자의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C# 언어로 랩핑한 누겟 패키지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패키지를 만든 개발자의 본인 취향이 100% 반영돼 어느 정도는 사용하기 쉽게 추상화된 패키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mpeg 사용법이 아닌 그 패키지를 개발한 개발자의 의도대로 설계된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사실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구현한 패키지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사항은 바로 mpeg C 라이브러리를 순수하게 플랫폼 인보크 수준으로 감싼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FFmpeg AutoGen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패키지는 기반이 되는 C 라이브러리에 대해 C#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패키지의 업그레이드 관련한 유지 보수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이 나오면 그나마 빠르게 그것이 반영된 오토젠 패키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로 인한 단점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C 라이브러리를 거의 그대로 1:1 방식의 C# 코드로 변환한 것 뿐이어서 동영상 처리 관련한 어떠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원본인 C 라이브러리 사용법 그대로를 익혀야 하는 초기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름 이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른 특정 패키지가 입맛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능을 해당 패키지의 개발자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FFmpeg AutoGen 패키지를 선택해 개발해 왔다면 어차피 FFmpeg 원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소스 코드를 통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사용을 위해 당연히 누겟 패키지 참조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C# 패키지만 있어서는 안되고 그에 더해 네이티브 바이너리 파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은 오토젠 패키지를 그냥 git 클론해서 거기 있는 x64DLL을 구하시면 됩니다. 혹은 git 클론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GitHub 저장소 경로에서 DLL을 하나씩 다운로드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환경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원 범위가 .NET 스탠다드 2.0 이상이지만 그냥 최신의 .NET 6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했는데요.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이렇게 오토젠 패키지를 참조 추가하고 이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토젠 git 저장소에서 함께 배포해주는 DLL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솔루션에 라이브러리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라이브 디렉토리도 만들 거고요. 그 안에 미리 git 클론 시켜두었던 오토젠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서
DLL들을 모두 라이브 폴더로 복사해 줍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솔루션 폴더에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자, 이제 솔루션 내의 프로젝트에 바이너리 파일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링크로 솔루션 폴더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x64 폴더를 생성해주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 추가 기존 항목을 선택한 다음 솔루션 폴더에 추가했던 DLL들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추가로 하지 마시고 우측에 화살표를 펼치면 링크로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로 선택하시면 솔루션의 라이브 디렉토리에서 DLL 파일을 복사해 오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링크 형태로만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함한 DLL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 속성창에서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 설정을 새 버전이면 복사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면 이제 출력 디렉토리에서 x64 디렉토리가 함께 생기고 그 안을 보면 FFmpeg 네이티브 DLL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해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네이티브 DLL들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FFmpeg 루트패스 속성의 그 디렉토리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간단하게 네이티브 버전 정보 등을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주고 빌드 후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시면 현재 로딩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의 FFmpeg 버전 정보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뼈대 프로젝트입니다. 제 경우에 다소 복잡하게 구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에서 저는 DLL을 솔루션 폴더에 담고 내부의 프로젝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젝트에 곧바로 DLL을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시면 매번 솔루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반복해서 mpeg DLL을 추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남은 작업은 여러분들이 mpeg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것인데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선 뭔가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참조하는 것이 책인데요. 일례로 예스24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3개 정도의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은 아주 얇은 책으로 거의 기초를 다루는 정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같은 원서인데 2017년에 mpeg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믿을 것이 mpeg 라이브러리의 공식 사이트인데요. 다행히 여기서는 대략적인 표준 사용을 위한 시나리오별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소에 가면 이렇게 22개 정도의 예제가 있는데요. 파일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C 언어 예제인데요. 재밌게도 C# 언어가 C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인 포인터를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예제들을 거의 그대로 C# 코드로 포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C# 코드로 변환한 예제를 GitHub 저장소에 올려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제 코드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mpeg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일례로 하나 해볼까요? 예제 중에 비디오 디코드라는 프로젝트는 비디오 파일의 내용을 디코딩하기 위한 mpeg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직접 데모와 함께 이 코드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해당 GitHub 저장소를 클론해서 준비했고요. 이곳의 프로젝트 구조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네이티브 DLL을 솔루션 디렉터리에서 라이브러리스 하이 x64에 두고 있는 정도고 각각의 예제 프로젝트는 이전에 설명한 방법을 이용해 그것을 링크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DLL들과 함께 도우미 성격의 C# 파일들도 이렇게 미리 포함해 두는데 코드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이 파일들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코드는 모두 C 언어 예제를 포팅한 program.cs 파일에 있는데요. 자, 코드를 대충 뜯어 보겠습니다. 우선 초기에
레지스터 FFmpeg 바이너리스 메서드로 호출하는 것은 mpeg DLL들의 위치를 알리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디코드 실행을 하기 위해 동영상 예제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GitHub 저장소에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파일명이 mpeg1 비디오라는 것으로 약 5초 정도의 분량을 가진 동영상 파일입니다. 이후 비디오 디코드 example 메서드가 나오는데 이곳의 코드가 C 언어 예제에 해당하는 그대로의 코드입니다. 간략하게 코드를 살펴볼까요? 우선 AV 코덱 find 디코더 함수로 코덱 ID, 여기서는 mpeg1 비디오 값에 해당하는 디코더를 찾습니다. 물론 이 디코더의 코드는 우리가 지정했던 FFmpeg DLL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코덱이 디코딩 과정 중에 문맥 정보를 보관할 컨텍스트 자료를 AV 코덱 allo context3 함수로 호출해 할당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코덱 오픈2에서 디코더와 문맥 정보를 초기화해서 디코딩할 준비를 시키고 AV parser parse2 함수를 while 루프를 이용해 파일의 끝까지 읽으면서 인코딩된 패킷을 읽어드립니다. FFmpeg에서는 비디오 코덱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에 패킷과 프레임이 있는데요. 패킷은 인코딩 상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프레임은 패킷이 디코딩돼 원래의 이미지 데이터로 복원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는 단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BMP나 PNG 파일 등으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AV parser parse2 함수가 인코딩 상태의 데이터를 PKT 바이트 배열에 읽어드리고 이후 디코더 함수에서 그 패킷을 디코딩 시켜 프레임으로 받아오는 작업을 합니다. 디코더 함수를 보시면 패킷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디코딩하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정형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AV 코덱 send 패킷 함수를 PKT 배열을 전달해 호출하고 그 아래에서 루프를 돌면서 AV 코덱 receive 프레임 함수를 호출해 압축된, 즉 인코딩된 패킷 데이터로부터 디코딩된 프레임 이미지를 얻는 것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AV 코덱 receive 프레임으로 받은 프레임 바이트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PGM이라는 확장자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동영상이 초당 25에서 30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초 정도의 동영상을 디코딩하면 150개 정도의 PGM 파일이 생성됩니다. 대충 이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실행까지 해보면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를 PGM 파일로 출력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된 디렉터리를 가서 여기서 출력한 PGM 파일은 YOV 데이터 중에서 Y 채널만을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미지가 저장된 유형입니다. 이 파일을 보려면 PGM 뷰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파일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동해서 이렇게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동영상의 프레임 하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초적인 작업들은 이곳 예제에서 찾아보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면 FFmpeg 라이브러리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예제를 약간 변형하는 식으로 금방 응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수준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끝으로 궁금하신 것이 아마 성능일 텐데요. 사실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일반 C 언어로 만든 프로젝트와 비교해 성능이 거의 뒤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C# 언어에서 하는 일은 주변 UI 코드 정도일 것이고, 사실상 모든 함수는 mpeg 라이브러리가 제공한 함수를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C 언어로 만든 DLL 내의 코드가 수행되므로 그 수준에서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동영상의 프레임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이미지 변환을 C# 언어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하시면 안됩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접하는 Full HD 화면의 경우 가로 1920, 세로 1080의 픽셀을 하나씩 변환하려면 약 200만 번의 루프를 돌아야 하는데요. 동영상이 초당 25에서 30프레임인 것을 고려하면 절대 C# 언어에서 하는 것은 성능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오픈CV 같은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만약 거기서도 제공하지 않은 처리 루틴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C 언어로 제작하고 DLL을 이용한 함수 호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론 FFmpeg 오토젠 패키지 자체는 라이선스가 LPGL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C 언어로 빌드된 네이티브 모드를 함께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동영상 분야의 코덱 알고리즘이 라이선스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강의에서 예로 든 오토젠 저장소 측에서 미리 빌드에 제공하는 DLL은 GPL 라이선스까지 허용되는 모든 코덱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DLL들을 사용하실 때 해당 DLL에서 제공하는 코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셔는 안되고 반드시 라이선스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은 생각보다 C 언어 원본의 업데이트 변화가 꽤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경에도 일부 C 함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FFmpeg 공식 예제 사이트에도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수가 현재 시점의 오토젠 라이브러리에는 반영이 안 돼 그 예제를 C# 언어로 실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빠른 오토젠 패키지 업데이트지만 그래도 역시 원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전 선택 시에 이런 차이점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FFmpeg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저도 답할 것이 없습니다. 가능한 질문이라면 C샵에서 C 언어로 작성된 FFmpeg 함수를 호출하는데 뭔가 잘 안되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의 주제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프로그래밍 하시고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